회식 자리의 기름 냄새, 형광등 아래 놓인 술잔, 상사의 질문이 그 위에 내려앉는다. 요즘 무슨 생각해? 가슴이 한 박자 조이는 감각이 있습니다. 침묵하면 불성실해 보이고 솔직하면 위험해지는 그 좁은 틈. 2026년의 조직은 개인의 공백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AI가 실적을 계측하고 메신저가 응답 속도를 기록하는 세계에서 침묵은 반역의 언어가 되었다. 가치 없는 진실을 대량으로 방출하여 진짜 핵심을 숨기는 기술. 그 서늘한 생존술에 대하여 아침 7시 40분 사무실에 불을 켜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그 순간을 알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모니터 하나가 먼저 켜집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어제의 응답 시간, 처리 건수, 완료율, 당신이 어제 몇 시에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는지 시스템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서늘함은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감시는 얼굴이 없습니다. 화가 난 표정도 실망한 눈빛도 없습니다. 숫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제국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권력은 눈에 보였습니다. 상석에 앉은 사람,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 마지막으로 결제란에 도장을 찍는 사람. 하지만 지금의 권력은 대시보드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 있고 언제나 기억하며 절대 먼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화를 내는 상대에게는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에는 맞설 수 없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오르니까요. 저녁 7시, 장소가 바뀌어도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형광등이 가족의 얼굴을 균등하게 비춥니다. 그 빛 아래 건네지는 말 한마디. 요즘 어때? 당신의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잠깐 걸립니다.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 그 말이 입술을 떠나기 전에 이미 필터링 된다는 것을 당신은 느낍니다. 어떤 말을 해도 되는지,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는지 몸이 먼저 압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신문이 있습니다. 악의 없이 걱정으로 포장된, 그러나 경계를 넘어오는 질문들. 너를 위해서니까 다 말해달라는 요청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심이 때로는 당신이 쌓아온 것들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한 뒤에 후회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문장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이 달립니다. 창밖으로 터널의 벽이 흘러갑니다. 당신의 얼굴이 어둠을 배경으로 유리에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몇 개의 얼굴을 썼는가? 사회학자 에르빙 고프만은 인간의 사회적 삶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우리는 모두 배우입니다. 관객이 있는 무대 위에서는 특정한 얼굴을 연출하고 무대 뒤로 물러났을 때 비로소 다른 자신이 됩니다. 앞무대와 뒷무대. 그는 이것을 삶의 이중성이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담담하게 기술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회사에서 보여준 얼굴이 있습니다. 가족 앞에서 보여준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세 개가 모두 당신입니다. 그중 어느 것도 가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순이라 느끼도록 배웠을까요? 투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권력에 의해 활용될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솔직함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그 솔직함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번아웃이 고과표의 숫자로 환산된 경험이 있다면 그 질문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제국은 당신의 침묵을 반역으로 간주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의심을 삽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이 딜레마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말하되 핵심만은 숨기는 방법, 진실을 말하되 가치 없는 진실을 먼저 내보내는 방법,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조용하고도 서늘한 생존수의 시작입니다. 어떤 배움은 교실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말을 하고 난 뒤입니다. 그 깨달음은 조용히 옵니다. 회의실 밖에서 곡과 통보 메일 안에서 혹은 점심자리에서 미묘하게 달라진 시선 속에서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그 무게는 발화자가 아니라 청자가 결정한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의 카페는 낮도 밤도 아닌 시간입니다. 점심이 끝난 직장인들이 빠져나가고 아직 저녁이 시작되지 않은 그 틈, 당신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봅니다. 폴더 이름은 자격증 공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파일을 열 때마다 손끝에 미세한 긴장이 흐릅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속 온도와 창밖 온도가 다릅니다. 그 온도 차이만큼 당신이 보여주는 세계와 숨겨진 세계 사이에도 간극이 있습니다. 고프만은 뒷무대를 단순한 휴식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뒷무대는 앞무대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 공간입니다. 배우가 분장을 지우고 대사를 외우고 다음 장면을 설계하는 곳. 당신이 오늘 이 카페 창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폴더를 열고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조용히 설계하는 일.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뒷무대의 작동입니다. 문제는 세계가 뒷무대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메신저는 당신이 언제 접속했는지 기록합니다. 부재중 메시지는 의문을 낳습니다. 팀장의 메시지에 읽음 표시가 찍힌 뒤 답장이 늦어지면 그 침묵은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현대의 조직은 당신의 뒷무대를 앞무대로 끌어내려 합니다. 모든 공간을 무대로 만들려 합니다. 그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더 정교한 앞무대를 설계합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집니다. 단체 대화방, 누군가 점심 메뉴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 주말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요즘 비타민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추천 있으면 알려주세요. 메시지가 올라갑니다. 곧 답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그네슘이 좋다는 사람, 비타민 D가 필수라는 사람, 종합 비타민 링크를 공유하는 사람, 대화방이 잠시 활기를 띱니다. 그 순간 당신의 진짜 고민은 조용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게오르그 짐멜은 비밀을 사치나 불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이 개인을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근본적인 기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짐멜이 더 예리하게 포착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방법이 단순한 침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개함으로써 숨길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고민을 먼저 내어줌으로써 더 깊은 고민을 감시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놓을 수 있습니다. 저비용 정보가 고비용 자산을 보호하는 구조. 짐멜은 이것을 전략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현대의 일상 속에서 이 원리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여운 고민을 먼저 꺼낼 때 상대는 당신을 투명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감시의 고삐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해진 틈 사이에 당신의 진짜 계획은 조용히 숨을 쉽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비타민 추천을 묻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그것이 전부가 아닐 뿐입니다. 전부를 내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그 소리만으로도 누구인지 압니다. 걸음걸이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을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은 몸으로 기억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기 직전 당신의 호흡이 한 박자 달라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질문이 날아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는 종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진짜 의미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을 생각이냐는 뜻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잠깐의 침묵도 길게 해석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입이 열립니다. 요즘 데이터 분석 쪽을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요. 사실 자격증도 알아보고 있어요. 완벽하게 사실입니다. 자격증 공부 폴더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폴더 안에 무엇이 함께 들어있는지를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자격증인지,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은지. 화제는 자연스럽게 이동했고 원래의 질문은 답을 받은 것처럼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질문의 리디렉션입니다. 핵심 질문이 날아올 때 더 큰 진실처럼 보이는 다른 진실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기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어느 부분을 조명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사자이면서 여우가 되라고 했을 때 그는 잔인함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덫을 알아채는 능력, 그 능력이 힘없는 자의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편의점 문이 열릴 때 냉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냉장고 앞에서 손을 뻗습니다. 캔이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입구 옆 공간에 서서 캔을 딸 때 탄산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마십니다. 5분입니다. 서 있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지만 당신은 언제나 서 있습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어디에도 가지 않는 5분. 이 시간에는 누군가의 질문이 없습니다. 응답 속도를 재는 대시보드가 없습니다. 귀여운 고민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서 있습니다. 탄산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만 있습니다. 이 5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연출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당신은 말로 정의해 본 적이 없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로 매일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진멜은 말했습니다.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비밀은 자아를 보존하는 요새라고. 하루 종일 연추하고 방추하고 리디렉션하며 살아온 당신이 이 편의점 앞에서 캔 하나를 손에 쥐고 5분을 버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뒷무대가 있어야 앞무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있어야 내어준 것들이 가볍습니다. 페이크 투명성은 거짓이 아닙니다. 비용이 낮은 진실로 비용이 높은 진실을 보호하는 이 시대 가장 정교한 형태의 자기 보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도시는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낮 동안 속도와 소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본래의 윤곽을 찾습니다. 빌딩의 창문들이 하나씩 불을 켜고 하나씩 불을 끕니다. 그 깜빡임이 마치 무언가를 호흡하는 것처럼 보이는 밤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밤입니다. 옥상 난간에 기댈 때 바람이 먼저 옵니다. 도시의 바람은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굴절되고 골목에서 가속되고 높은 곳에서 흩어집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당신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불빛들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창문, 노란빛, 흰빛, 푼빛, 각기 다른 색온도로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저 창문 하나하나 안에 무엇이 있을지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낮 동안 회의실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던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 홀로 불안을 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 앞에서 언제나 든든한 척했던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자신도 모르는 계획을 조용히 적어 내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빛들은 모두 앞무대의 불빛이 아닙니다. 감시가 닿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빛입니다. 고프만이 말한 뒷무대를 당신은 오늘 처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옥상에서 그것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봅니다. 저 수천 개의 창문이 그 증거입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앞무대와 뒷무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집단 속에서 개인으로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고프만은 그것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습니다. 그 담담함 안에 깊은 존중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연출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단톡방에 올린 비타민 질문, 복도에서 꺼낸 자격증 이야기, 메신저 응답 속도를 조율한 방식. 그것들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단 한 번도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사실 중에서 무엇을 먼저 내어줄 것인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유를 조용히, 정확하게 행사했습니다. 자정이 지납니다. 방 안에 불을 끄면 어둠이 옵니다. 완전한 어둠은 아닙니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빛이 있고 충전 중인 기기의 표시등이 있습니다. 그 미세한 빛 속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가 역순으로 재생됩니다. 편의점 앞에 5분, 복도에서의 대화, 단톡방의 메시지, 카페 창가의 폴더, 식탁 위의 질문, 새벽 사무실의 대시보드. 당신은 오늘 무엇을 내어줬고 무엇을 지켰습니까? 내어준 것들을 셉니다. 비타민 고민, 자격증 계획, 응답 속도, 점심 후의 가벼운 농담.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모두 당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킨 것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 폴더 안에 다른 파일들, 독립을 위해 조용히 모이고 있는 숫자들, 편의점 앞 5분의 의미, 그것들은 오늘도 안전합니다. 진멜은 비밀을 가진 인간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지만 그 에너지의 지출이 자아를 보존한다고. 비밀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 완전히 용해된 사람이라고. 그 용해가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면 들킬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멜은 그것을 해방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개인의 소멸이라 보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지킨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당신이 아직 온전하다는 증거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모든 공백을 채우려 해도 당신 안에 감시가 닿지 않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 공간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존재하는 한 당신은 소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프만과 진멜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고프만은 바깥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연출하며 살아가는지를. 진멜은 안쪽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사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숨기는지를.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늘의 당신이 있습니다. 연출하는 자아와 비밀을 가진 자아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 둘은 하나의 몸 안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앞무대에서 적절한 진실을 내어주는 것이 뒷무대를 보호합니다.
뒷무대가 보호될 때 앞무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페이크 투명성은 이 두 자아가 서로를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한 비자가 수를 통해 권력자의 통제를 말했다면 오늘의 개인은 데이터 스모그를 통해 그 통제로부터 벗어납니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인간이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 출근길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완전히 같은 길은 아닙니다. 발걸음의 무게가 다릅니다. 어젯밤 옥상에서 본 수천 개의 창문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것을 봅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 개찰구를 통과할 때 들리는 짧은 전자음, 플랫폼에 서서 열차를 기다립니다. 맞은편 벽에 광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웃는 얼굴, 무언가를 팔려는 문장들. 당신은 그것을 보면서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감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대시보드는 켜져 있고 메신저는 응답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또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으로 보는 것과 이해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감시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그 구조 안에서도 자신의 동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함입니다. 솔직하게 살라는 말은 오래된 조언입니다. 그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살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솔직함이 용기를 요구하는 세계가 있고 솔직함이 비용을 청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종종 후자입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침묵이 반역으로 읽히는 세계에서 완전한 침묵은 더 큰 감시를 부릅니다. 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말하되 선택하며 말하는 것, 보여주되 무엇을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것, 진실을 말하되 어느 진실을 먼저 꺼낼지를 아는 것, 그것이 페이크 투명성의 본질입니다. 페이크라는 단어가 불편하다면 다르게 불러도 됩니다. 전략적 공개, 선택적 투명성, 자기 보호의 기술,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 실체는 같습니다. 자신의 핵심을 지키면서도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발견한 가장 조용하고도 정교한 형태의 존엄입니다. 짐 메리 말한 것처럼 비밀을 가질 권리는 개인이 사회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경계입니다. 고프만이 말한 것처럼 뒷무대는 앞무대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 공간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킨 것들, 오늘 선택한 것들, 오늘 숨긴 것들, 그것들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열차가 들어옵니다. 바람이 먼저 옵니다. 당신은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앞무대로 나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압니다. 뒷무대가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온전하다는 증거라는 것을.